안녕하십니까, 윤수변 변호사입니다. 딴 말 필요 없고 지금 딱 요렇게 적어 놓으면은 사행위 취소소송을 설명하는구나 아실 수 있는 분은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채권자는 사행위 취소소송을 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돈 갚아라 하는 소송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피고, 채무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고, 피고는 누구냐?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가 피고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담이 그 사행위 취소소송이 되냐 안 되냐 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팔거나 아니면 명의 변경을 했다 그래서 다 사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행의 기본 요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팔았다 해서 무조건 사행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무자력이 돼야 된다. 무자력은 이 채권자 이 본인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력 상태가 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 10개 가지고 있는데 뭐 한 개 팔았다 해서 그게 사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9개가 저기 채권자들 채무 변제에 그 충당하고도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걸 살펴야 돼요. 근데 이게 채무자의 무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돈 안 갚으면 대체로 무자력인 건 맞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건 묶여 있어서 현금화하기 힘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상담으로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무자력이라는 거를. 이거는 소송을 열어서 채무자의 뭐 재산 납세 현황이라든지 뭐 저기 국민 건강보험 납입 뭐 그거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해서 이제 무자력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저 변호사들이 웃기는 게 이거 뭐 유일한 부동산을 팔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딸랑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 딱 하나인데, 아파트 하나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팔았다 하면 판례가 이거 사행위로 추정을 해주고, 사회의사가 있다 사행위로 추정을 해주고, 이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게 사행위가 아니다, 이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 내지는 나는 이게 사행위인지 몰랐다라는 거를 반대로 여기서 입증해야 돼요. 원래는 이 채권자가 사회의사, 사회행위, 무자력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유일한 부동산 처분했을 때.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뭐 여기 피고가 그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고 비동산이 몇 개 있다. 물론 유일한 항변인데 이게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이거 뭐 유일한 부동산 팔았다 뭐 그걸로 바로 사행이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다, 사행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이제 입증 책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또는 뭐 그 정도 됐으면 뭐 오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넘겨버렸다 타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돈 갚을 자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이지, 유일부동산의 처분이 반드시 사행위가 되고 또는 유일부동산이 아니라면 사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차일피일 돈 안 갚고 똑똑하니 보니까 이제 채무자가 부동산을 넘겼거나, 뭐 물론 수익자하고 특수관계인 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의심스럽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을 할 때 용이하다는 것이지 곧바로 그렇게 해서 사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행위가 되냐 안 되냐면 이거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행위가 있었으면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 막 주장하고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상담 전화해갖고 이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가, 섣불리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소송을 열어봐서 얘의 자력 상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유일한 부동산을 주장해서 소를 열었다 치면, 그럼 그게 유일한 부동산인지 아닌지 재산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자가 이 유일한 부동산에 쳐요. 수익자가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득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채무자가 이런 거 있습니다. 명의 신탁된 재산 팔았어요. 응? 또 이거 명의 신탁된 재산 지 거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런 거 사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상속 포기 같은 거 사행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혼했을 때는 몰빵해서 재산 분할 해줬다면 모를까, 상당 부분 5대5 내지는 6대4에서 상당 부분을 초과 부분만 사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거나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에 그 답답한 건 알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간략하게 전화 상담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변호사들도 뭐 판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쉽사리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원고가 입증해야 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서, 이거는 입증은 원고 책임입니다. 원고 책임. 다만 몇 가지 예외, 판례에 의해서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항상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이 무자력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행위가 단순히 재산을 빼돌렸다 의심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송이 까다롭고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무적인 태도를 좀 자세히 아시고, 그리고 이제 좀 깊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판례 몇 개 외워가지고 있는 그런 변호사 말고, 좀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 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채무자가 거지인 걸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